안녕하세요. 떼알지기입니다. 오늘은 식물의 증산작용과 토양 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은 지구 생태계에서 거대한 물순환의 큰 축입니다. 식물이라는 육상 생태계의 생산자는 우리에게 이런 먹거리, 말하자면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먹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물을 거꾸로 펌핑하면서 물을 순환시켜서 어떤 생태계 전체의 어떤 에너지 균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물이 에너지 균형에 큰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산림욕을 한다고 이제 한여름에 숲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 시원하죠, 숲은. 숲이 어떻게 그렇게 시원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의 기화에 있습니다.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갈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은 이렇게 부드럽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잘 결합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약간의 양전하를 가진 수소와 약간의 음전하를 가진 산소가 물을 구성하는 두 원자인 이 산소, 수소가 가진 약간의 그런 전하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수소는 산소와 또 여기 산소는 또 수소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크러스트를 이렇게 딱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지만 단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 구조를 깨어지면 어때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이 구조가 튼튼한 만큼 깨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g, 물 1g이 기화하는데 열 54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즉 540 칼로리가 흡수가 돼서 수증기로 쑥 가는 거죠. 이만큼이 주변에서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열이 툭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여름에 그 숲에 가면은 이제 시원해집니다. 이 증산작용 때문에요. 자, 이 증산작용은 크게 큰 지구의 물순환, 육상 생태계 물순환에 기여를 함과 동시에 식물 자체의 순환에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올라와서 기공을 열어서 수증기를 내보내면서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광합성의 재료가 되는 이산화탄소를 이 증산작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밀한 라이시미터라는 정밀한 시설로 연구해 본 바로 이 물이 증산되는 만큼 광합성이 일어나는, 특히 이제 가뭄 조건에서는 이 증산되는 만큼 광합성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광합성이랑 직결되어서 농산물 생산성과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산작용은 이 지구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는 물 펌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거꾸로 펌프하는 물 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하수, 토양 수분, 식물 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증산작용이 태양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증산량은 이 태양 에너지와 그리고 이 식물의 그 옆 면적, 잎이 얼마나 무성하냐, 그거에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콩처럼 이렇게 그 광엽이면서 층층이 이렇게 잎이 무성한 식물은 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잎만큼 식물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 식물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증산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잎이 작고 그리고 어린 식물이다. 그러면은 이제 증산작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가 있습니다. 연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연면적이 작다면 증산작용도 그만큼 이제 작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햇빛이 굉장히 뜨겁다, 폭염이다. 그러면은 여름의 폭염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기화를 시켜서 빨리 이렇게 그 냉각을 시켜야 되겠죠. 너무 뜨거워서 이제 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이거를 많이 수증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겁고 그리고 또 대기가 건조할 경우에 또 이렇게 더 많이 증산이 되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적당히 불 때 또 증산이 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태양이 뜨거워 버리면 식물이 기공을 닫아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지하수, 토양, 식물, 대기 이 거꾸로 물펌프로서 단순히 먹거리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의 에너지 균형에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그 폭염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잎의 어떤 상태라든지 잎의 면적에 따라서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그러면은 토양 산소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수, 토양 수분, 식물 대기 이렇게 거꾸로 펌핑하면서 생명이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데 뭔가 막히는 데가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나머지 대기라든지 식물은 이제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토양의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서 또 현대화된 농업에서는 이 토양에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가게 됩니다. 농기계도 쓰고 교란도 시키고 농약도 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토양에 주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요.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만큼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뿌리는 이 잎과 달리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만들면서 첫 영상으로 이 뿌리는 사람처럼 산소로 호흡한다. 이제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뿌리는 산소가 필수입니다. 산소로 호흡해야지만 자랄 수 있고 활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가 이 식물의 증산의 가장 이제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식물이 토양 수분을 딱 이렇게 흡수하는 그 방법은 뿌리압이라는 걸 통하게 됩니다. 이제 앞선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뿌리압은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항에서 이제 사이폰으로 물을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압력을 싹 가해서 사이폰 안으로 물을 소킹을 잘해야 되죠. 그죠? 소킹을 딱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어항의 물이 이렇게 압력 차이에 의해서 쭉 이렇게 관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물 갈기가 어려워지죠. 마찬가지로 햇빛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뿌리압이 작동하지 않으면 증산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증산으로 인한 물기둥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뿌리압의 작동은 산소가 꼭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칼륨이라든지 그런 이온들을 능동 수송해가지고 뿌리 체액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능동 수송을 위해서는 여기 포도당을 이제 설탕으로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다 보이면 이 설탕을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그 에너지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게 수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산소는 뿌리 앞 작동에 필수적이다. 뿌리가 자라고 활력을 가지는데 토양산소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물을 이렇게 쫙 흡수하는 데 필요한 뿌리 앞 작동, 즉 삼투압 차이를 만들기 위한 칼륨 같은 무기 이온의 능동 수송에 토양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산소가 충분해야지만 기본적인 이런 순환 작용이 일어난다. 그런데 토양산소가 어떨 때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하면은 이런 막히는 층이 현대농업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이 쭉 빠져나가서 배수가 되면서 대기의 산소가 쭉 들어옵니다. 만약에 배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산소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양 산소가 이런 막히는 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토양 산소가 지금은 식물 생육에 큰 제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산소를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유튜브에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